삼국지 특강하고 셰익스피어 특강하고 그 밑에 보면 한자 시사 특강 이렇게 3개 있잖아요. 요 3개만 그 최근 1년에 새로 생긴 특강이고요. 나머지 특강들은 한국사, 세계사, 국어문법 요 3가지 특강은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어서 여기서는 지금 표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세계사는 중학교 때만 공부하면 되고 사실은 고등학교 때나 수능에는 나오지 않아서 세계사는 좋아하는 애들이 들어요. 사실 필요한 애들이 듣진 않고요. 그냥 이 애가 세계사를 너무 좋아하는데 정보가 너무 파편적이라서 한번 정리해주세요 이런 애들이 와서 듣고요. 저만큼이나 말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보통 와서 서서 수업을 듣습니다. 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자기가. 그런 친구들이 듣고 이제 한국사는 듣기 싫은 친구들이 와서 듣기는 하는데 한국사는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게 고등학교 때 가면 또 나오고요. 그리고 한국사가 최근 한 10년 전과 좀 다르게 과거사, 고대사와 중세사보다는 근현대사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당군 할아버지가 곰이랑 호랑이 만나서 얘기하던 때부터 조선이 멸망하기 직전 때까지가 절반, 조선이 멸망하는 순간부터 몇 년 전까지가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면 한 3000년이 절반이고 150년이 절반을 차지해서 그 150년은 한 챕터 내내 나갔는데 한 해도 흐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3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5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동학농민 운동이 어떻게 됐고를 한 챕터 내내 배웠는데 아직 365일이 안 지난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세세하게 가르칩니다. 그 부분을 좀 배우고 싶다고 하면 한국사 특강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또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어 내신을 대비할 때 친구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게 문법 파트예요. 사실 우리 좀 문제가 뭐냐면 문법을 영어에서부터 먼저 배워요. 전치사, 투부정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저도 영어를 많이 공부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가르쳐봤는데 그거를 알고 우리나라 말로 와서 주어를 찾아봐 이러는데 우리 영어에서는 주어동사 찾아서 동그라미 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국어 읽으면서는 주어동사 찾아서 동그라미 하세요라는 말 없잖아요. 우리 갑자기 우리 말 배울 때는 주술호응이 잘 이루어졌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애가 주술호응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애초에 개념이 달라요. 영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관계대명사가 없는데 그것만 배우고 한국어를 읽으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국어 문법을 따로 배우는 시간이 가지면 중학교 1, 2, 3학년 내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문법을 한꺼번에 배우고 놀랍게도 그게 고등학교 때 챕터 하나만 다르고 똑같이 나와요. 하나 추가되는 건 고대 언어예요. 나란 말씀이 등기가 나라. 그것만 추가되고요. 그리고 수능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수능에 이제 필수 문제로 다시 고정이 됐어요. 내년 후년부터는 모두 다 해당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문법은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되니 지금 배워두는 편이 낫고 한 번 배운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몇 겹으로 쌓아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 이제 새로 생긴 특강이 아까 말씀드렸던 삼국지 특강 그리고 셰익스피어 특강 그리고 이제 좀 추천드리는 것이 요 한자로 있는 시사 특강. 그래서 한자어를 가장 많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거를 보면 애들이 뭐 12번 한다고 한자 뭐 급수 따기도 어렵고 사실 뭐 몇백 개 한자를 알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요 수업을 하면 모르는 단어가 왔을 때 두드려 맞추는 능력이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발사하다, 발포하다 정도의 단어를 알면 발발하다라는 것 정도의 뜻을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또 어른 인문학반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부터 다른 단체에서나 여기서나 여러 곳에서 어른 인문학반을 하고 있는데 어른 인문학반을 구성하게 된 계기는 어머니들이 우리 애가 책을 많이 읽어서 너무 좋은데 제가 설거지하는데 옆에서 애가 책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가 너무 신나서 옆에서 엄마 걔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그렇구나. 맞아. 이런데 사실 저희가 그 책을 안 읽어봤어요. 어른들도 이 책을 좀 읽어볼 수 있게 하면 안 될까요? 해서 만든 반이고요. 작년부터 시작한 반 경우에는 종교편, 사랑편, 고전 너무 우울해요. 해피엔딩 해주세요. 해피엔딩 편, 이름만 들어본 책도 해주세요. 이름만 들어본 편, 한강이 노벨상 받았어요. 한강편, 저희가 읽고 싶은 책 좀 읽게 해주세요. 멤버 추천편, 그 다음에 대선 돼가지고 정치 특별편, 삼국지 한번 다 읽히고 문화인류학 읽히고 지금 셰익스피어 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어른들 반은 공부도 하지만 여러 어른들 사이에 토론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심화적으로 이제 좀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책 모임에 가서 있는 뭐 주인공 불쌍해요.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요? 요런 거 말고 되게 심화적으로 있는데요. 한 가지만 예시를 들어보면 삼국지 편은 보통 이제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안 읽으셔요. 남자들은 4학년 때부터 게임하면서 익히는데 여성분들은 20, 30대가 되기까지 삼국지를 읽을 만한 게 좀 동기가 부족하고 재미도 없어요. 연예인 소설이 아니고 얘는. 근데 요거를 읽고 나니까 남자들이 왜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쓰는지 언어를 하나 알게 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셔요. 요거 다 읽고 나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한테 말을 걸고요. 아버지가 이 수업 나도 들으면 안 되겠냐고 그러고 알바하는 남자 알바생이 지금까지 나랑 몇 마디 안 했는데 삼국지 읽는다 그러니까 방언이 트여가지고 그럼 반도대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막 물어봐요 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 질문도 보시면 초반부에 동탁이라고 하는 나쁜 사람이 하나 등장해요. 얼핏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동탁은 나쁜 사람이고 욕심 많고 사람들 잔인하게 죽였어요. 요거 수준이 아니라 어떤 수준으로 하냐면 여러분 동탁이라고 한 사람이 쓴 전략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정책을 쓰는 전략가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삼국지를 다시 읽어보는데 이 사람이 무슨 전략을 썼는지 안 나와요. 그럼 해설을 해줘요. 동탁이라는 사람은 첫째, 기본이 이민족이기 때문에 자기 근거진 이민족이 많이 사는 쪽인 장안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언제든지 자기 백업을 받기 위해서. 둘째, 자기는 한족이 아니기 때문에 한족에 살고 있던 왕궁을 불태워도 아무런 도덕적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셋째, 자기를 쳐들어온 애들이 연합군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식량보급선을 길게 무너뜨리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날 걸 알고 있어요. 넷째, 이 사람 마찬가지로 한족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중원을 통일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장안으로 도망가도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럼 동탁이란 사람은 한족에 봤을 때는 못된 사람, 포악한 사람 이러지만 개인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적절한 전략을 세웠고 실제로 성공합니다. 그 전략. 그렇게 읽기 시작하면 삼국지가 다르게 보여요. 그렇게 수업을 하는 인문학반이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저에게 따로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인문학반하고 특강만 설명을 하고 이제 원장님과 함께 개별적인 상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할게요. 네. 자료들 보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어저께도 많이들 하셨는데 질문 있으시면 혹시 네. 특강 네. 학년이 제한되나요? 학년이 써 있어요. 특강 종이에 권장 학년이 써 있는데 초등과 중등이 있어서 몇 학년이죠, 학생이? 어려서 아주 어려요. 몇 학년? 소위요. 그럼 3학년 올라가면 그 아까 시사특강 한자로 있는 그거 외에는 제 권장은 안 해요. 목요일 12시 네. 4, 5학년만 네. 개설될 예정인 거죠? 네네, 다 12월에. 이거 그냥 신청하면 돼요? 뮤추얼로? 네. 네. 첫 번째 책 정해줬어요? 첫 번째는 보통 이게 4, 5학년도 올리버 트위스트에서 네, 올리버 트위스트로 시작합니다. 올리버 트위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궁금하신 거? 수강료가 특강별로 어딘지 써있나요? 네, 특강별로 종이에 요거 링크 들어가시면 되는데 한 회차에 5만 원이에요. 그래서 뭐 5회차면 뭐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만큼. 근데 보강을 받고 싶으면 보강도 다 해드려요. 근데 예를 들어 한국사를 날짜가 안 맞아서 뭐 3번 빠지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네, 3, 4번 빠지는 건 하지 마세요. 그냥 앞에 한 번 정도 빠지는 건 보강을 해드리는데 앞뒤로. 근데 막 아이가 3, 4번 빠지고 보강 처리하면 너무 힘듭니다. 네. 또 네. 수업이 네. 지금 여기 주 2에 맞춤형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주 1에는 그 오프라인하고 주 1에는 온라인,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리고 한 달 원비가 26만 원이에요. 토중 다 똑같습니다. 네. 그럼 보강 기관은 네. 이제 네. 학년에서 다른 요일에 이 시간에 오면 돼요. 그렇지 않고요. 보강은 다 제가 하는데요. 일요일에 어떤 보강 시간이 있고요. 보강 핸디캡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 아이가 행복한 남자를 읽었는데 3주차를 빠졌어. 그럼 제가 보강을 해주는데 소리내서 읽지 못해요. 그 자리에서 읽고 설명해주고 글 쓰게 해줘요. 보강 시간은 보통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제가 따로 해줘요. 그냥 다 제가 합니다. 보강. 일주일에 1~2명씩 있어가지고 보강 다 처리해드립니다. 근데 보강은 또 못 들어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죠. 네. 보강은 보통 주말에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네. 본 수업이 메인이고 네. 온라인 수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보고 싶대요. 온라인은요. 3, 4학년 같은 경우는 낭독 수업 이제 그게 지금 종이가 안 나갔어요. 그게 12월부터 개설돼서 2번 낭독 30분씩 낭독이고요. 5, 6학년은 그 뒷장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화, 수, 토 중에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와서 2시간 들으면 됩니다. 여기 써 있어요. 아 여기 정해진 시간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혹시 책이 서로 다르지 않나요? 책 같아요. 이거는 국어예요, 국어. 아. 국어예요. 국어 교재가 있습니다. 국어 하나는 국어 문학 수업, 하나는 비문학 수업. 네, 교재가 있어요. 온라인 수업은 같아요, 교재. 네. 시간표에 4, 5학년 네. 나눠져 있잖아요. 네, 네. 월화 목표. 네. 이거는 원장님이랑 부원장님이랑 이렇게 시간표가 나왔어요. 네, 이게 원장, 부원장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시작하는 반도 있고 부원장님 하는 반도 있는데 책별로 바꿀 때도 있어요. 한 권 끝나면 바꿔도 보자. 아, 이런 그럼 경우. 아이가 원장님 수업도 듣고 부원장, 부원장님 예, 수업도 맞아요. 듣고 상황이 네, 네. 둘이 콜로스합니다. 예. 아. 근데 거의 안 바뀌긴 해요. 예. 저희가 한 번 정해주면. 아, 지금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 시간표에 그러니까 원장님 수업이 어떤 건지 부원장님 수업이 어떤 건지 이건 아직 안 정해졌어요. 네, 네, 네. 아. 근데 그거는 어머님들이 그냥 신청하시고 원장이나 부원장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네. 편안하실 겁니다. 예. 그 낭독 네. 낭독 수업 시간은 어떻게 그게 돼요? 지금 안 나왔어요. 왜냐면 저희가 온라인이 끝나면 10월 중순에 링크를 또 보내드려요. 그거 보고 일주일에 2번 낭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없어요. 셔틀버스는. 지금 아이가 네. 현재 4학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서 관련된 수업은 여기서 네. 처음 진행을 네. 하게 되는 건데 네. 만약에 어려워하게 되면 네. 다운시키는 거죠. 무조건요. 아, 네. 2, 3학년 2, 3학년 반에 무조건 들어가요. 2, 3학년 반에요. 중1도 있어요. 그러면 네. 일단 신청을 현재 4학년에 맞춰 네, 하시고 제가 듣다가 근데 이게 2, 3학년하고 어머니들 4, 5학년이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냥 고전은 아이들이 다 몰라요. 그래서 다 올 세팅된 상태여가지고 저희 스킬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3학년이 노인과 바둑을 완독할 수 있게 하는 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려우면 반을 옮긴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 맞게 가르치고 그 아이들 그 안에서 다 독해할 수 있게 해줘요. 그 아마 지금 6학년인데 여기 어머님 중에 제화벌 듣는 아이 있거든요. 그 소화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거는. 그 저희 재량에 맡기시고 그다음 두 번째 책을 그래서 애가 좋아하게 만드는 게 우리 능력이죠. 좋아해야죠. 일단 재밌어야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려워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하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네. 그건 믿고 맡겨주세요. 보내시기만 하세요. 숙제도 없으니까. 그리고 줌 같은 거 좀 번거로워요. 근데 사실 저희도 여기 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8시에 못 와요. 아이들이 학원이 영수가 많아가지고 이걸 주문한 거예요. 그래서 접속하고 이런 것만 좀 도와주시면 어린아이들은 그것만 도와주시면 선생님이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책 익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시지 마세요. 예. 그럼 앞으로 그 온라인 개설되는 반은 저희가 블로그에서 확인하는 아, 예, 바로 오늘 오신 분들 그 한테 링크를 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죄송한데 혹시 받고 싶은 분은 여기다 방명록에 번호 한 번만 적어주고 가세요. 그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려요. 이렇게 신청받으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그럼 어머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2, 3학년, 4, 5학년 반에 네. 큰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혹시 자기 학년이 아닌 반에 들어가도 네. 가르쳐 주시는 게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거 저희가 잘할 수 있는데 혹시 몇 학년이죠? 4학년. 4학년인데 뭐 2, 3학년 반에 들어가고 싶나요? 아, 이게 시간이 혹시 이제 맞는 시간에 네. 들어가려고 아, 예, 하는데 그럴 수 있죠. 혹시 이제 맞아요. 이게 뭐냐면 요 칸들이 고전 입문반, 고전이 이제 시작하는 반이기 때문에 다 못해요. 그러니까 다 어려워하고 고전 처음 보는 애들이에요. 지금 여기가. 근데 우리 아이 지금 고전 너무 많이 읽은 애 있다 그러면 그 따로 상담하세요 저랑. 예. 그런 아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지금 기존 반에는 지금 어쨌든 못 들어옵니다. 예. 이게 신규 개설되는 반이에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혹시 그러면 4학년인데 지금 네. 토요일 반에는 4, 5학년 반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럼 여기도 그냥 시간 맞춰서 들어가도 네, 충분합니다. 예, 하셔도 6학년 반에도요? 아, 6학년 반도 사실 5, 6학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도 사실 올리버 트위스트 막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예. 하시다가 막 상담이 다른 반은 없거든요. 아마 이 반들 다 책이 다 똑같을 거예요, 거의. 그래서 옮길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스케줄 때문에 옮기지 네. 수준 때문에 옮기는 걸 못 봤어요. 스케줄이 아이들이 막 영수가 바뀌어가지고 옮깁니다. 아 그럼 연천생 신규 반이 이렇게 개설이 된 거니까 처음부터 다 같이 네, 맞아요. 네, 이게 다 신규예요. 네. 그전 원래 있는 반은 저희가 안 건드립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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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네. 초등학교 6학년 네. 중등 문파도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1회 5만 원. 아 2회 5만 모든 방학 특강은 1회 5만 원. 예. 그리고
저희 아이는 삼국지를 엄청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네. 여자아이인데 네. 삼국지는 굉장히 많이 네네. 여러 번 네네. 읽었는데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서양 구전을 안 읽어서 아. 셰익스피어를 네. 준비하고 싶은데 네. 아이가 삼국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실 네. 그 안에 있는 고사성어까지 깊이 있게 이해하는 줄을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삼국지 특강을 아이를 생각하면은 좀 들어서 깊이 있게 네. 좀 이해를 시켜야 되나 아니면은 서양 구전을 생각해서 저는 삼국지. 예, 아이가 읽었다 하더라도 가이드가 있는 것과 없는 건 천지 차이예요. 깊이 완전히 빠져들어요. 그러면 진짜 성공해요. 이 10권이 엄청나잖아요. 저 같으면 이거, 시작은 이거, 그리고 다음에 여름에 셰익스피어 읽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이거 계속 열려요. 방학 때마다. 또 예. 그 계속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 이 시간으로 고정했죠. 요거는 평일이에요. 예. 이 고전 읽기는 계속 고정, 픽스. 그리고 방학 특강은 약간 날짜만 바뀌고. 이게 안 바뀌어요. 방학 때는 똑같은 시간에 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가 네. 지금 3학년인데 네. 사실 요 정도의 정말 글밥이 많은 책을 네. 안 읽어봤고 네. 싫어해요. 네. 그래도 적응할 수 네, 근데 그걸 저희가 하는 거죠. 네. 당연하죠. 책 싫어하는 아이가 여기 와요. 그래서 저희가 가르쳐서 책 좋아하게 만드는 게 저희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난독증 아이도 가르쳐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고전으로 뚫리는 거예요. 왜냐면 읽어서 계속 소리내서 읽어서 뚫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책 싫어하고 글밥 읽는 거 싫어하면 해야죠. 오히려 그렇습니다. 근데 혼자 너무 잘 읽어. 그럼 저는 오히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저기다 쓰시면 제가 링크를 다 보내드리니까 예. 궁금하신 거 예. 혹시 네. 그 정규 수업 중에 네. 세 줄 또 하면 네. 반 이동 반 이동이 가능한데 아이가 그 반에 못 들어갈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수준이 너무 높거나 낮거나 그거 상담해서 그 책을 시키든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시 하든지 하는데 어쨌든 아이의 상태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그 아이가 시간이 많은다고 갑자기 사피엔스만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저희 아이는 16기인데 네, 중등반으로 들어가야 돼요. 중등반입니다. 왜냐면 초등이죠. 지금 12월이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 요반 가면 들어가야 돼요. 예. 왜냐면 읽은 학생이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개별적으로 틀립니다. 아이 독서 상황이. 네. 상담 받으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대입이나 입시나 특목고 외고 또 그런 거 궁금하시고 또 주변 학교 정보 궁금하시면 저 상담하셔도 돼요. 컨설팅 가지 마시고 그냥 물어보세요. 제가 제일 선호하는 방식은 카카오톡 채널로 말을 걸어주세요. 거기서 제가 다 대답해 드리거든요, 웬만하면. 그리고 아이들을 제가 아이들한테 추가하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늦는다, 뭐 오늘 빠진다 이런 거 아이들이 말하게 좀 해주세요.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이가 자기가 늦는지 빠지는지도 알지도 못해서. 그래서 하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5, 6학년 되니까 입론 쓰기를 하더라고요. 그 찬반 토론, 책 가지고 찬성반대 토론하고 계속 토론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 입론 쓰기 나갈 건데 도와주세요. 아이가 얘기해요. 그럼 제가 바로 도와줍니다. 따로 불러서 도와줘요. 그리고 아이가 얘기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같이 준비하고 어머님들은 저한테 정보만 주시면 돼요.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거 열립니다. 그리고 아이들 글쓰기 대회가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이가 한번 상을 타면 맛이 들려요. 네. 아 나는 상 타는 애야 이러면 정성스럽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출제시키고 이제 참가해 해서 하게 하세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저희가 8명까지인데 8명 찬반은 딱 2반밖에 없고요. 보통 6명이더라고요. 최대가 안 맞아요.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8명까지 받는다고 써놨습니다. 8명 이상 안 받고요. 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이게 수업 일지로 다 가고요. 아이가 글 쓴 게 매번 카톡으로 가요. 저희 다 보내줘요. 아이가 뭐 썼는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짝수달에 하는 그 능력고사 꼭 좀 해주세요. 3, 4학년 초급 능력고사 생기거든요. 12월입니다. 신청하셔서 없어요. 짝수고사 비용 무료입니다. 재원생 무료고요. 비재원생은 돈을 내야 돼요. 근데 비재원생 중에 아무나 안 하니까 재원생들 좀 하시고 아이가 D받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이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대신 피드백 수업에 꼭 들어와서 그것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독해를 하는 방법을 계속 익혀갑니다. 그래서 짝수달 고사 꼭 신청해 주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제가 중학생은 사실 많이 못 봤습니다. 왜냐면 중학생 바빠서 초등학교 하면 이게 너무 좋아요, 사실. 중1인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1, 중2. 해야죠. 뭐 어쩔 수 없고 중3인데도 해요. 왜냐면 국어 모의고사 학원 다니다가 그게 아닌 것 같다 해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뭔가 원천적으로 내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는 좋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걸 하는 게 먼저예요.
문제 푸는 거 조금 낮은 문제예요. 그리고 그 모의고사 성적이 절대 아이들 성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3 애들 보고 고등학교 모의고사 풀리고 50점이야 60점이야 이런 학원이 많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중3 애들이 고등학교 수능을 왜 풀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현대시, 현대소설, 시가 이런 건 또 따로 좀 배워야 돼요. 아이들이. 왜냐면 고전 시가에서 대나무가 절개 이런 거 그냥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풉니까? 그건 국어 온라인 이론 수업에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의 글을 쓰는 것, 글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독해력과 문해력의 핵심입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선생님 토요일 수업을 듣게 되면 혹시 보강이 평일에도 가능할까요? 평일에 이 시간 피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저녁 8시에 해야 되는데 아이가 힘들지 않을까요? 만약에 뭐 2시에 올 수 있을까요? 4시에 이 대사관 아. 전에는 못 들어가서 그럼 다른 선생님한테 보강 받아야 돼요. 강사가 오셔야 돼요. 네,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보강은 그렇게 처리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안 빠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신청하셨다가 놀러 가느라 뭐 하느라 계속 빠져요. 이것도 저는 조금 걱정이어서 우리 아이가 스케줄이 안 되면 나중에 신청하세요. 네, 스케줄이 되고 안 빠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머님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룹으로 묶어오지 마세요. 안 받아요, 정부로. 그냥 그룹은 다 흩어져요. 그래서 그냥 내 아이가 맞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쭉 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한 권이라도 끝내야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만 그냥 이렇게 하셔서 필요하신 분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강 말씀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날 빠지면 네. 그 일요일날 보강이에요. 일요일 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같은 그 저기 순서로 나가는 네, 맞아요. 거거든요. 네, 보강을 다 해줘요. 보강을 또 챙겨드는 아이가 있고 안 듣는 아이가 있어요. 그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보강 챙겨 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이야기가 중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읽으라도 오라 그래요. 그 빠진 부분은 그거라도 해야죠. 그러면 또 책 가지러 올 시간이 없으시대요. 그럼 이제 또 PDF 파일을 보내드려요. 그럼 100% 안 읽어와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냥 보강 보내세요. 제일 좋아요. 네. 그럼 책을 놓고 다녀요? 네, 놓고 다녀요. 과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보내드려요. 이렇게. 책이랑 그동안 글 쓴 거 해서 보내드려요. 놓고 다녀요. 그래서 아니 자기 갖고 다녀도 돼요. 근데 안 갖고 올까 봐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아이가 되게 많거든요. 안 갖고 와요. 책을 개별로 구입. 개별 구입입니다. 다 예, 자기 책이고 자기가 가져가요. 그리고 출판사 다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저희가 번역을 보기 때문에 출판사가 다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제공하는, 그리고 책 공지를 해드립니다. 무슨 출판사 무슨 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놓고 가거나 가져가거나 해도 되고 아이가 잘 챙길 수 있으면 상관없고요. 저희가 원비를 회차로 받아요. 그래서 26만 원이면 고전 수업 기준으로 4번 수업을 들어야 원비를 받아요. 그럼 2번 수업 들으면 안 받아요, 원비를. 4번이 차야 돼요. 그러다 보니 또 문제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도 아니더라고요. 문화센터 다니듯이. 예, 한 달에 한 번. 그럼 효과가 없어요, 제 말에. 저희는 상관없는데. 근데 한 달에 한 번 오는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때 효과가 없는데 왜 효과가 없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그래서 4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명절이나 이런 거 끼고 막 빠지면 원비 결제가 안 됩니다. 그냥 아파서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4번 차면 다시 원비 내시라고 알람을 보내요. 그때 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때 아이들이 빠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그냥 딜레이 되는 거예요. 2월 되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운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입금 하고. 네, 4번 들으면 그 다음에. 하지만 4번을 같이 하면 효과가 있고 평균적인 아이 기준일 때 이거를 어느 정도 몇 년을 잡아야 아, 조금 효과가 있는. 진짜 완전 효과 있었다는 건 3년이에요, 솔직히. 솔직하게. 근데 어떤 애는 1년부터 달라져요. 그러니까 달라져요. 네. 근데 진짜 힘든 아이들 제가 봤는데 중2 올라갔는데 3년 더 넘게 걸리더라고요. 언어에 문제가 있었어요. 느린 학생이었어요. 근데 몰랐던 거예요. 어릴 때 모르거든요, 어머님들이 그걸. 근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어릴 때 영어하고 국어가 충돌하면서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겼어요. 영어를 너무 써가지고. 그래서 한국 그 문해력이 떨어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달 원비가 26만 원. 26만 네. 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특히 영어 유치원 다니다가 그 일종의 언어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잘못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 구조가. 그런 아이들이 제가 보니까 중1쯤 되니까 티가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티가 안 나요. 중1쯤 되니까 이상해요. 그 영어 수학 선생님들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한테 전화하신 분도 있어요. 저기 가야겠다. 네, 언어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런 아이도 있어요. 근데 제가 평범한 아이들을 봤을 때 저희 때도 그랬지만 한 3년 하니까 날라다니더라고요. 너무 잘 써요, 그걸.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여기 세 번째로 시우가 쓴 건데 이거 어젠가 그제 쓴 거거든요. 제가 초고 그대로 쓴 거예요. 시우가 4학년인데 12개월 다녔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째 진행 중이네요. 근데 아마 변신이 짧아서 12개월인데 이거 아이가 그 자리에서 쓴 거예요. 제가 원고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써요. 이 아이가 뭘 썼어요? 예측, 발생. 자, 이게 비문이 없는 글이에요, 거의. 고립, 노골적인, 차별, 극단 이런 거 아이가 직접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잘하는 아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4학년 아이 중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거 논술을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물론 이 단어를 제가 이렇게 바꿔주자고 계속 지도해줬죠. 노골적인 이 단어가 어떻게 그 단어는 뭐예요? 막 이러다가 바꿔 쓰다가 아이가 이거 직접 쓴 거예요. 자기가 막 고치면서. 그래서 이 친구들이 좀 소설만 읽는 반인데 되게 재밌다고요. 이 책 너무 재밌다고. 그러면 지금 아이가 6학년 이제 네. 내년에 6학년인데 1서 꾸준히 다니다가 중학교 가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네. 것 같은데 이게 빠지잖아요. 네. 그럼 매번 하면 비용 들고 네. 책도 이게 어느 정도 하던 게 끝나고 또 바뀌고 이렇게 네. 그렇게 진행되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으면 이 책 쉬어라 그래요. 제가. 그책 쉬고. 이 책 쉬고 시험 끝나고 와라. 아. 다음 책 때 들어가라. 왜냐면 너무 이투조도 안 된다. 맞아요. 근데 비문학 책은 중간에 들어가기 쉬워요, 오히려. 아. 목차별로 나가니까. 네. 근데 소설은 안 돼요. 소설은 중간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중학교생들은 시험 때 너무 많이 빠질 것 같으면 책을 쉬게 해요, 제가. 근데 그래도 그냥 오고 싶다는 애가 있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중학교 내신 문의가 좀 있는데 제가 지금 아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신은 중1인데 우리 학원에 처음 왔어. 근데 국어 시험을 봐야 돼. 근데 내신은 못해. 이런 아이들은 3-4명만 저희가 딱 내신 클리닉 수업을 1대1로 해줘요. 1대1. 그 신청할 수 있어요. 그것도 요일이 맞아야 돼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래요. 그 아이들이 그걸 한번 듣잖아요. 그 다음에 안 들어요. 아무도. 내신은 혼자 하는 거구나. 문법 빼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요. 이거 한번 듣고 공부하는 방법 배우고 기말 때 절대 듣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번 듣더니 아 문법을 몰라서 내가 국어를 못한 거지 내신 들을 이유가 없구나. 신청자가 없어요. 저희도 해봤어요. 그래서 내신 매월 기말 때 한 3-4명 딱 신청하거든요. 그건 이제 국어 처음 하네. 국어하고도 안 다니네. 문법 모르는 애. 그래서 3-4명만 1대1로 선생님이 붙여서 가르쳐주고요. 시험 끝나면 안 들어요, 아무도. 그래서 방학 때 국어 문법 특강 듣는 건 중학생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해야 국어학원 안 가요. 네, 또 궁금하죠? 초 2, 3학년 네. 인데 네. 수업을 등원을 해서 네. 흐름이 없어. 네, 아까 말씀대로 1시간 동안 강독식으로 읽고 20분 동안 쟁점 설명 듣고 30분 동안 글 씁니다. 그게 2시간. 아이들 서로 토론하는 시간에 토론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문은 하고 답은 하는데 아무 말 대잔치 같은 거 할까봐 토론 안 하고 약간의 토론이 있긴 하지만 거의 안 합니다. 하기 바빠요. 자기 거 쓰고 읽고 분석하고 문장 쓰고 하기 바빠요. 그래서 막 토론하고 재미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솔직히. 그러나 압박적으로 토론 이제 제가 해석하는데 질문을 하죠. 그럼 아이들이 대답을 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초등학생 대답 많이 해요. 중학생들 가면 아무 말도 안 하려고. 그래서 조금 막 즐겁게 독서하고 싶다, 막 재밌게 친구들이랑 이러면 한우리가 나요. 제가 봤을 때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안 하는 건 무조건 좋아요. 그리고 그런 학원도 있어요. 근데 좀 정통으로 공부하고 싶다 하면 저희가 맞아요. 네, 색깔이 좀 달라요. 그리고 오래 걸려도 하나하나 읽겠다 끝까지 하시는 게 저희랑 맞고 빨리빨리 읽는 게 좋다 하면 저희랑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색깔을 보고 결정해요. 중1, 2반도 지금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초등 커리큘럼이랑 비슷한 네, 맞습니다. 오래 공부 받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자료에 그 읽는 책이 다 있어요. 레벨 1을 있습니다. 거의. 네. 근데 걸리버 여행기 같은 거 엄청 어려운 책이거든요, 어머님들. 동화로 하시는데 그게 중3 정도 수준이고 오히려 위대한 개츠비가 중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건 저희 수준이랑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걸리버 여행기는 정말 어려운 소설입니다. 그래서 동화로 잘못 오인된 소설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런 것들은 중2, 3학년들이 많이 읽어요. 네, 거기 커리큘럼 책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방학식당 사무실 같은 경우 네. 그런 고사성어 같은 것도 아이들이 조금 네. 깊이 있게 당연하죠. 네, 당연. 아까 말씀하신 거 얼핏 들었을 때는 아이가 책을 읽고 와서 네, 맞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글쓰기까지 네, 하는 거 맞아요. 네, 매시간 글쓰기 합니다. 그래서 8장의 글이 나가요. 원고지. 다 원고지 사용합니다. 정서법 중요해요. 맞춤법 띄어쓰기 엄청 중요합니다. 3학년이어도 언젠간 맞추겠지 절대 안 그래요. 네, 아이들 글씨 봐줘야 되고 글씨 못 쓰면 다시 쓰고 가게 합니다. 다시 쓰라 그래요 제가. 네, 글쓰기 대회 같은 거 하면 네. 본인이 이렇게 말해서 무조건. 첨삭을 네, 다 해줘요 첨삭. 그리고 쓰기 전에 같이 개요도 짜요.
자, 이렇게 짜보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하면 저희 아이들이 그렇다고 맨날 대상 타는 건 아닌데 작년은 꼭 타오더라고요. 작년 탄 이유가 마치 선생님이 써준 건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준이 높아서 그런 거고요. 저희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애들 있어요. 그럼 저한테 갖고 와요. 그럼 제가 개요 같이 짜고 얘기하고 해요. 근데 따로 시간 좀 내긴 해요. 수업 시간이 안 되고 일요일날 따로 불러줘요. 제가 비용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해줘요. 그래서 아이가 저랑 소통하게 해주시면 그 카카오 채널로 말 걸게 해주시면 그래야 저희가 24시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채널로 말을 꼭 걸어주세요. 네. 또 궁금하신 건데 마음껏 물어보세요. 고전에 대한 편견이 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정말 학문적으로 너무 효과가 있어서 나가는 것이고요.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중학교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 하는 시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준도 높고요. 문어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단어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독해력과 문해력이에요. 그리고 종이책을 읽자는 게 제 주의입니다. 네, 종이책. 그리고 강독식으로 서당식으로 하는 이 수업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 많이 봤고요. 그래서 고3과 재수생들을 제가 많이 보니까 아이들 인생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좀 어머님들이 중요한 자산을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